자,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설날 참 가족의 정을 나누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한편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예, 설날 당일 새벽인 지난 10일에 안타깝기도 하지만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 그래요?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허. 새벽에 112로 한 지인이 살해당했다라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상에.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그 아파트를 찾아가 봤더니 흉기에 찔려있는 50대 여성이 있었고요. 세상에. 그 옆에 30대의 남성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시신 바로 근처에. 네. 근데 그 누군데요? 누워있고 잠자고 있는 남성이 살해된 여성의 바로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어머니는 숨졌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아들이 곁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상황입니까?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네. 30대 아들이 50대 어머니를 그렇게 흉기로 해치고 나서 더 정말 기가 막히는 게 뭐냐면 자기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머니 해쳤다고 세상에. 범행 사실을 전화로 알렸다고 합니다. 아들이 지금 어머니를 살해한 거라고요? 어머니를 살해한 다음에 세상에. 지인한테 전화해서 그 사실을 다 알리고 어머나. 현장 사진을 찍어서 지인한테 전송까지 다 뭐라고요?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네. 이 아들이 자기가 어머니 지금 살해했거든요. 흉기를 휘둘러서 네. 그 옆에서 그냥 그대로 잠이 든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전화 받은 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112에 신고를 했고 네. 바로 경찰에 출동을 했는데 지금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잠이 들었잖아요. 네. 경찰 출동해서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으니까 어허. 문을 강제 개방하고 안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랬더니 어머니 시신하고 아들이 있었고 세상에. 경찰이 바로 그 아들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전화한 지 한 1시간여 만에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유인경 평론가님 표현대로 정말 듣고 보니까 엽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 허준 변호사님, 아니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떻게 그 옆에 태연히 잠을 잘 수가, 정말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끔찍한 폐륜 범죄가 이 명절 연휴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정말 술에 많이 취해서 이 수사 당시에도 횡설수설했다고 하는데 어허. 그런데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진술만 계속하고 있어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허, 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이 30대 남성이 전날 지인과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한 채로 귀가하면서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서 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더 사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어허. 아마 편의점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로 봐서 그때도 만취 상태였던 걸로 보이는데요. 술을 더 사서 아마 집에서 술을 더 마신 걸로 생각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옆에 누워서 태연하게 잠을 자다가 긴급 체포된 상황인데요. 이 체포된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진술조사가 체포 이후 오후나 돼서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횡설수설했다고 하고요.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기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 생각나는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인 상태였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다 이게 설명되고 용납될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과연 이 아들이라는 인간이요, 과연 평소에 어머니와 무슨 불화가 있었을까요? 주변 이웃들이 전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머님은 집에서 안 나왔어요. 새벽에 남자애가 같은 새벽에 술을 많이 먹고 새벽 한 3, 4시쯤에 들켜있고 하니까 술 많이 먹고 막 쿵쾅쿵쾅대고 옆에 그 벽간소음이라고 하나 들릴 정도로 막 심하게 막 그랬었으니까요. 그냥 복도가 그냥 경찰들이 먹고 딱 쳐갖고 그냥 와서 몽롱 뚜껑에서 나가보기가 시커먼 사람들 그냥 다 있어요. 일단 이웃분들 얘기를 토대로 추정을 해보면 최진봉 교수님, 이 30대 아들이란 인간이 평소에도 술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만취 상태에서 어머님을 살해한 이 못된 인간, 이 사람이요, 음주 사고로 관련 혐의를 받아가지고 교도소에서 이미 복역을 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그리고 교도소에서 나온 지 지금 얼마? 저 인간이에요, 지금 저 예, 인간. 그렇습니다. 나온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교도소에 세상에. 출소한 지. 출소해서 한 달 반 된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다가 이런 이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음주 때문에 그전에도 사고를 쳤던 사람이 교도소 들어가서 복역하고 나온 지 한 달 전에 나왔는데 또 한 달 만에 어머니를 살해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까지 특별한 직업 없이 모친과 함께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에 저 못된 인간이 출석을 했는데 어떤 모습이었을지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어머니 살해한 이유 뭡니까? 경찰에선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그날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술 많이 드셨다는데 얼마나 드셨습니까? 어머니랑 다투신 거예요?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요, 진짜 짐승도요, 자기 부모한테는, 어미한테는 다 효도라는 게 짐승이야.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남성은 일단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보다 범행 경위와 동기이겠죠. 그렇지만 경찰에 따르면 범행 동기가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남성이 나름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만 이치에 맞지 않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신병력은 없다고 하는데 남은 구속기간 동안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속 살해죄를 두고 있어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데다 만취한 상태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전속 살해죄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인정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살인보다 더 높은 징역 20년 정도가 선고됩니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은 존속을 살해했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된 누범이라는 가중 요소가 존재합니다만 감경 요소로서 범행 경위와 동기, 나아가 심신장애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속은 됐습니다만 저 30대 아들이라는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 치가 떨려요. 보통 저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은 그래도 최소 일말의 앙심이라도 있는지 몰라도 고개를 푹 숙입니다. 자기 얼굴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런데 저 인간 마스크는 썼지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요. 뭘 잘했다고. 아직도 뉘우치지 않는 건가요? 정말로 법에 무거운 죄를 좀 받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